일단 너무 당황스러운데 일단 글 쓸게요. 4층 빌라에서 혼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한 지 6개월 정도 됐고요. 남자친구는 2살 어리고 같은 회사 다닙니다. 알고 지낸 지는 3년 좀 넘었고 사귄 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딱히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게 된다면 이 사람과 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생각이 틀린 걸까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처음 이사할 때부터 아랫집에 할머니랑 아저씨 한 분이 사셨는데 할머니가 엄청 예민하셨어요. 제가 시끄럽게 했다 싶을 수도 있는데 밤 1시 이후에 화장실만 가도 아래층 안방 창문 열고 작작 좀 싸라 이년아라고 소리 지르실 정도. 새벽 6시쯤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엔 화장실 가도 물도 못 내리고 살았어요. 한 층에 한 집씩 있어요. 정말 이사하고 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전세 대출 받아서 온 거기도 하고 그 외에 집 구조나 다 너무 맘에 들어서 고민하다.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아랫집 전세 만기 3개월 남았으니 좀만 참으라고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얘기 들었으니 전세 연장 안 할 거다라고 하셔서 참았고 이사를 가셨고 이사 가시고 이래서 2주 뒤 주말에 아랫집으로 이사 오시는 아저씨 아주머니를 봤고요. 가볍게 인사드리고 말았는데 이삿떡도 돌리시고 혼자 사냐고 아주머니가 물으셔서 그렇다 했더니 종종 문 앞에 과일 많이 샀다고 혼자 살면 과일 잘못 챙겨 먹는데 챙겨 먹으라고 과일도 걸어두고 가시고 주말엔 부침개나 국수 같은 거 많이 했다면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소음을 내지는 않냐 물으니 전혀 없다고 하셔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주머님과는 카톡도 가끔 하고요. 내용이래 봐야 집에 있냐, 음식을 했다, 집이면 가져다 주겠다 등등 저도 가끔 케이크나 사서 드리기도 했고요. 그냥 참 친절하신 분들이구나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 부모님이랍니다. 알고 지내는 동안 남자친구가 저에게 호감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당시엔 남친이 있었고요. 헤어지고 얼마 안가 고백받고 거절하고 또 얼마 있다 고백받고 암튼 3번 고백 끝에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고 나서 이사를 한 거고 집을 알리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껏 봐온 모습에 믿을 만하다 싶어서 이사할 때 도움도 받았습니다. 저는 사무직이고 남친은 현장직인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고 통근버스가 있어서 이사할 때 빼곤 딱 한 번 집에서 데이트한 것 빼곤 집에서 있던 적은 없어요. 아랫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 알고 있었고 집주인 얘기 등등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제 통화 중에 설날 때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설 연휴 때는 본가에 안 가거든요. 부모님이 매번 연휴 때 여행을 가셔서 연휴 전에 집에 다녀오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본가에 간다. 어쩌고 얘기하던 중에 그럼 설 연휴 때 우리 집에 인사 올래? 라고 되게 장난스럽고 가볍게 얘기하길래 뭐래 내가 니네 집에 왜 인사를 가 이랬더니 몇 계단만 내려가면 되는데? 이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물으니 하는 말이 아랫집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이라고. 원래 여기서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월세로 살고 계셨는데 안 그래도 전세로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던 차에 가보니 우리 집 구조도 괜찮고 전세 금액도 얼추 맞아 떨어지고 이래저래 아내집 나가는 시기도 알게 됐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다가 두 분은 내가 네 여자친구인 거 아시냐 했더니 아신다고. 자기가 결혼 생각하는 여자가 있는데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하고 이사했다고 하네요. 막 되게 사람 좋게 웃으시던 두 분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온몸에 피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고 남자는 우리 부모님이 널 되게 좋게 봤다고 막 싹싹하다고 예의 바르다고 막 칭찬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 듣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되게 당황스럽다고 나도 모르는 새에 감시받는 거였고 하나하나 평가질 당했다고 생각하니 소름 돋는다 했더니 평가질이란 말에 흥분하고 자기랑 자기 부모님을 무슨 스토커같이 본다면서 되려 화를 내면서 어차피 결혼할 건데 미리 인사드렸다 생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 돋거든요. 어제 그 말 듣고 멍하게 누워있다가 깜박 잠들었다가 깼는데 왠지 아래 집에서 내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을 것 같고 막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이상하게 생각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무서울 것 같은 제가 이상한 걸까요? 미치겠네요. 추가. 일단 헤어지자고는 했는데 헤어져 줄지는 모르겠어요. 댓글 보다 보니 헤어지는 것도 무섭네요. 일단 주변에 혼자 사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일단 출근은 해야 하니까 급한 대로 못 해왔어요. 일단 저도 기숙사에 있다가 돈 모이자마자 나온 거고요. 남친은 남친이라고 하기도 소름 끼치는데 그 인간은 하다 보니 그렇게 일이 진행된 거고 말을 안 한 건 알게 되면 내 성격을 아니까 더 신경 쓸까봐 못했다인데 거짓말이에요. 무서워 죽겠네요. 저 집 얻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인간이 자기 부모님 본가도 곧 이사해야 하는데 자기도 그동안 모은 돈이랑 해서 다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하나 어쩌나 얘기한 적 있었어요. 아빠랑 성격적으로 너무 부딪혀서 나와 산다고 했었음. 그냥 그렇구나 했었고 제가 아랫집 이사 오던 날도 통화하면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 인상 좋아 보인다고 혹시 내가 시끄러울지도 모르니 미리 뭐라도 사가서 드리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해서 양해라도 구해야 할까? 라고 얘기하니 뭐 하러 그러냐고 그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땐 그냥 내가 그분들 인상 좋아 보인다 하니 성격도 좋으실 거야 라는 식의 말이라고 이해했었네요. 가끔 제가 아랫집에서 이것도 받고 이것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너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다 드려 라고 조언해주듯 얘기했었고 연말에 대전에 놀러 간 적 있는데 튀김 소보루빵 사면서 사는 김에 몇 개 더 사서 아랫집 갖다 드려 한 적도 있었네요. 그땐 그냥 이 사람이 참 배려심 있구나.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들이니 자기가 나서서 챙기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했었었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소름 끼치네요. 너도 그분들 인상 좋다 친절하시다 착하다 했고 우리 부모님도 네 칭찬만 했었는데 대체 뭐가 소름 끼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네요. 너도 봤으니 알겠지만 우리 엄마 진짜 착하다. 어쩐다 하는데 저한테 웃어주시던 그 얼굴이 과연 진짜일까요?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면 애초에 여기로 이사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설령 사정 때문에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저한테 그렇게 일부러 잘해주시지도 않았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하니 저희 엄마가 오셨다가 우연히 마주치셔서 감사하다고 타지의 딸 혼자 보내놔서 걱정이었는데 잘 챙겨주신다고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살면서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서로서로 챙기고 사는 거라고 딸은 없는데 딸 같아서 챙겼다고 막 저희 엄마 손 붙잡고 얘기하고 이러셔서 엄마도 다행이라고 너도 더 예의 바르게 대하라고 막 그러셨었던 거 생각하니 절대 착한 분들은 아니라고만 생각 들어요. 제가 의심병인지 절대 그 웃음들이 진짜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일단 부모님은 제가 남친이 있는지도 모르셨었고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단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이 지역에선 회사 사람들 외엔 친구가 없어요. 설 연휴에 본가 내려와서 자기랑 같이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하네요. 당장 회사를 관두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일단 이사는 무조건 할 거고요. 그것도 힘들다면 일단 집은 놔두고 고시원이든 작은 원룸을 다시 업든 할 것 같네요. 태어나 처음 독립해본 집이었고 기숙사 있는 내내 혼자 사는 집에 대한
로망으로 각종 자료들 모아가면서 하나하나 집주인 허락받아가면서 나름 큰돈 들여서 셀프 인테리어 싹 해뒀는데 진짜 너무 애착 가지고 꾸며오고 지내왔던 집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왜 내 돈 써가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텔에서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억울하고 서럽고 화나고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네요. 댓글이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설에 가기는 갯불 뭐하러 갑니까? 이런 개막장은 천분에 당장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남친이랑 헤어지세요. 댓글이 사람 하나 빙신 만드는 거 일도 아닌 가족이네. 댓글상 소름이 쳐. 여친인 거 다 알고서는 이사와서 얘가 어떻게 하나 지켜봤다니. 부모도 부모지만 남자라는 새끼도 제정신이 아닌 가족들이 다 사이코인가 봐요. 얼른 도망가세요. 댓글사, 결혼하게 되면 뻔하네요. 글쓴이 집 연장해서 거기에 신혼집 차리라고 할 게 뻔함. 원래 살던 집이었는데 시댁 근처라고. 집 뺀다고 하면 이상하자는. 이거 노리고 들어온 거임. 댓글로 단체로 스토킹한 거 아니냐? 거기다 죄의식도 없고 무섭다. 댓글 6. 저건 진짜 아니에요. 솔직한 생각은 안전이라세요. 저건 집 식구들이 단체로 님 평가를 한 거예요. 무서운 집안이에요. 피하세요. 댓글 7. 아, 저런 사람들 진짜 싫어. 사람이 음흉해. 상대방한테 숨기거나 떠보면서 평가하는 거. 당해보면 얼마나 기분 더러운 일인지 알지. 난 친구가 떠본 것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진짜 기분 역 같던데. 댓글 8. 예전에 어떤 분 남친과 단골 밥집 있었는데 몇 달 뒤에 그 남친이 여기 우리 엄마 집이야 하면서 키득대고 그 주인 아줌마, 즉 남친 엄마와 기타 종합생글 싱글벙글해서 그분 뛰쳐나왔다고 했는데 댓글 9. 결혼하면 그냥 밑집에 계속 살라 그러겠네요. 한 집에 사는 건 아니지만 아래 위층으로 강제 학가 아닌 학가? 머리 쓰느라 애썼네. 남친과는 헤어지고 이사하는 게 좋을 듯. 댓글 10. 집 놔두고 모텔까지 굳이 갈 필요 있나.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쓰니가 진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어차피 속이고 기민인 건 사실이니 헤어지고 내 집에서 당당히 자다 이사 나오면 그만. 동정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글 안 적어도 될 듯요.